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0을 구매한 후 반드시 해야 할 설정 2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사자마자 시리즈 1편이 되겠네요. 앞으로 새로 나온 디바이스에 대해서 설정이 필요한 제품은 이런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격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사율인데요. 갤럭시 S20은 120Hz를 지원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초기 설정은 60Hz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정에서 바꿔줘야 합니다. 먼저 설정에서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서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높은 화면 재생률을 선택하고 적용을 누르면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120Hz 주사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다크 모드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그리고 여기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다크 모드를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다크 모드 설정으로 들어가서 예약 시간에 켜기를 적용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1몰에서 1출까지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직접 설정해서 시간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경화면 적용은 그대로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색상 최적화가 있는데, 이거는 다크 모드가 예약 시간에 적용이 되면 블루라이트 필터까지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항상 허용을 하시고, 다크 모드를 실행하면 배터리도 아끼고 특히 어두울 때 눈을 보호해 줍니다. 구독자님들의 눈은 소중하니까요. 반드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카메라 영역 감추기입니다. 역시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서 전체 화면 비율로 사용할 웹을 선택을 해서 여기 우측 상단에 점점점 표시를 눌러주면 고급 설정이 나오는데요. 여기로 들어가면 카메라 영역 감추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 시켜주면, 자, 지금처럼 카메라가 감춰졌죠? 전면 카메라가 안 보이죠? 이 설정은 원하시는 분들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내비게이션 바 변경입니다. 최초 설정은 이렇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 내가 아이폰처럼 사용하고 싶다면 설정에서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서 내비게이션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화면 제스처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옵션 더보기로 들어가서 아래에서 위로 선택을 하든가 여러 방향으로 선택을 해도 됩니다. 여러 방향은 홈 버튼은 그대로인데 뒤로 가기는 좌우 어디에서 하든 뒤로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홈 화면에서 아이폰처럼 위로 살짝만 올리면 최근 실행 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스처 힌트를 비활성화하면 이렇게 홈으로 가는 이 줄이 꺼졌죠. 그러면 완전 아이폰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다섯 번째로 다이나믹 잠금 화면 설정입니다. 먼저 설정에서 배경화면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배경화면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이나믹 잠금 화면이 있는데요. 이것을 선택하고 적용을 누르면 5가지 테마가 있는데 이것을 모두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자, 모두 다운로드가 되면 이 5가지 테마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음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켤 때마다 잠금 화면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여섯 번째로 테마인데요. 이것도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역시 설정에서 테마로 들어가셔서 테마는 배경화면 그리고 아이콘, AOD까지 세트로 바꾸는 거고요. 배경화면, 아이콘 그리고 AOD 각각 따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화면도 있고 따로 배경화면만 선택할 수 있고, 아이콘도 아이콘만 따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AOD는 AOD대로 따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유료도 있지만 무료도 예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깜짝 세일도 자주 하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AOD 기능인데요. 최초 구매하면 이렇게 화면이 꺼지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 한번 터치해야 나옵니다. 자, 이것을 항시 온으로 바꿔 주실 수 있는데요. 먼저 설정에서 잠금 화면 그리고 Always on Display 이것을 선택해서 들어가면 터치로 잠깐 켜기, 항상 켜기, 특정 시간에만 켜기가 있는데 항상 켜기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기능을 찾고 있나요? 여기 보면 지문 아이콘 표시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꺼진 화면에서 지문 아이콘이 계속 표시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표시될 때만 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AOD가 켜져 있을 때는 지문 센서 표시가 계속 켜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켜져 있죠. 자, 8번째로 측면 버튼 설정인데요. 전원 버튼을 내가 원하는 별도의 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 여기서 측면 버튼이 있는데요. 맨 위에 측면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면 2번 누를 때 실행하기, 그리고 길게 누를 때 실행하기를 내 입맛에 맞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카메라 빠른 실행을 해놨고요. 그리고 길게 눌렀을 때는 빅스비 호출하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전원 버튼을 빠르게 2번 누르면 자, 이렇게 카메라가 실행이 되고요. 길게 누르면 동영상 녹화를 할 때는 빅스비 호출이 안 되네요.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자, 9번째로 배터리 용량 표시인데요. 최초 구매 시 자, 이렇게 우측 상단에 보면 배터리 용량 표시가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알림창을 내려야만 배터리 용량을 알 수가 있죠.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바꿔 주실게요. 먼저 알림창을 쭉 내리면 여기 점점점 표시가 있는데요. 얘를 눌러서 상태 표시줄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배터리 용량 표시가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켜 주시면 활성화시키자마자 여기 배터리 옆에 용량이 표시가 됩니다. 자, 10번째로 고속 충전을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갤럭시 S20은 25W 초고속 충전기를 넣어 주는데요. 보통은 이 충전기를 사용하니까 상관은 없지만 기존 15W 고속 충전기를 사용하면 고속 충전이 아닌 일반 충전으로 충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속 충전이 해제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활성화해 줘야 기존처럼 고속 충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배터리로 들어가면 하단에 충전이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서 이 고속 충전이 지금 비활성화 되어 있잖아요. 고속 충전을 활성화시켜 주시면 15W 충전기로도 고속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충전 정보 표시를 안 꺼주면 그 부분에 이 번인이 생긴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 없으니까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굳이 불편하게 사용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일정 시간마다 지문 센서처럼 위치를 미세하게 조금씩 옮기기 때문에 번인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11번째로 밝기 조절을 편하게 설정하는 것인데요. 처음 구매하면 밝기 조절을 이 알림창을 끝까지 내려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상단으로 올려주겠습니다. 먼저 우측 상단에 점점 표시를 눌러서 빠른 설정창 구성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밝기를 맨 위에 표시, 이것을 활성화해주면 그리고 완료를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 번만 창을 내려도 밝기 조절을 바로 할 수 있죠. 12번째로 미디어와 디바이스 항목을 알림창에서 없애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사용 안 하시더라고요. 먼저 알림창을 완전히 내려서 점점점 표시로 들어가서 빠른 설정창 구성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미디어 및 디바이스 표시를 해제해 주시고 완료를 눌러 주시면 지금처럼 미디어와 디바이스가 없어졌죠. 13번째로 삼성 데일리 이 페이지 기능을 꺼주는 것입니다. 저도 사용을 잘 안하고 한 번씩 오조작으로 안 그래도 급한데 여기로 들어가서 짜증날 때가 있었을 겁니다. 바탕화면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오므리면 설정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맨 좌측에 있는 이 삼성 데일리 이 버튼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홈을 눌러서 다시 나가면 자, 이렇게 좌측으로 가려고 해도 가지지가 않죠. 14번째로 알림창을 쉽게 내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먼저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디스플레이에서 홈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 이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것을 켜주고 홈으로 가서 아무 데서나 내려도 알림창이 내려오죠.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내렸어야 됐는데 이 기능을 활성화해 놓으면 홈 화면 아무 데서나 내리면 됩니다. 15번째로 가로 모드 잠금인데요. 최초 구매를 하면 이것이 이렇게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불편해집니다.
어차피 영상을 볼 때는 각각의 어플마다 선택 버튼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할 필요가 없죠. 이것은 그냥 여기 알림창에서 이렇게 꺼주시면 됩니다. 16번째로 미디어 음량 조절 우선 설정입니다. 최초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볼륨을 조정하면 이렇게 벨 소리가 우선으로 조정이 되는데요. 자, 이러면 화장실이나 도서관에서 영상을 볼 때 갑자기 소리가 커지는 아찔한 상황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먼저 설정에서 소리 및 진동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음량을 눌러주시고요. 맨 하단에 미디어 음량 조절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볼륨을 해보면 자, 미디어 음량이 먼저 조정이 되죠. 자, 이렇게 소리를 완전히 꺼놓고 영상이나 게임을 실행하시면 나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17번째로 돌비 애트모스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갤럭시 S20에서 음악을 들을 때 돌비 애트모스가 안 켜져 있으면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정에서 소리 및 진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질 및 음량 효과로 들어가서 돌비 애트모스를 켜주시면 됩니다. 18번째로 엣지 패널을 최소화하는 것인데요. 이 우측에 있는 엣지 패널을 불러오고 좌측 하단에 있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사용 중이라는 이 버튼이 있는데요. 이것을 꺼주면 엣지 패널을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거고, 만약에 엣지 패널을 사용 안 하실 분들은 이것을 꺼주시면 됩니다. 저는 사용할 것이고요. 자, 만약 사용을 하겠다면 이렇게 우측 상단에 있는 점점 표시를 눌러서 핸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핸들의 위치, 그리고 스타일, 그리고 크기, 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른쪽에 놓고 위치를 전원 버튼으로 내리고, 그리고 투명도를 최대한으로 올려주고요. 크기를 최대한 작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오면 자, 엣지 패널이 없어졌죠. 하지만 없어진 게 아니고요. 자, 여기서 아까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엣지 패널이 나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쓸 수 있습니다. 19번째로 LTE 및 5G 우선 모드 설정인데요. 본인에게 맞는 이 통신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설정에서 연결로 들어가서 모바일 네트워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데이터 네트워크 방식에서 자, 이것을 누르면 5G 우선 모드가 있고 LTE 우선 모드가 있는데 내가 5G다 그러면 5G 우선 모드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광역시나 서울이 아닌 이상 지방에 계신 분들은 LTE 우선 모드로 하시는 게 이 배터리도 오래가고 정신건강에 이로울 겁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LTE를 사용한다 그러면 지금 저처럼 LTE 우선 모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0번째로 들어서 화면 켜기 기능을 꺼주는 것입니다.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서 모션 및 제스처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들어서 화면 켜기를 이렇게 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겠죠. 다만 이 기능이 편한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용량이 커졌기 때문에 120Hz를 꺼주거나 하면 어느 정도 타협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1번째로 한손 모드 조작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서 한손 조작 모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 한손 조작 모드 사용이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버튼을 켜주시고요. 자, 여기서 제스처와 버튼이 있는데 저는 제스처를 추천드립니다. 제스처가 훨씬 편하거든요. 자, 이렇게 홈 화면으로 나오면 홈 버튼 바로 위에서 내리면 이렇게 한손 조작 모드가 바로 되죠.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홈 버튼 바로 위에서 내리면 한손 조작 모드가 바로 실행이 됩니다. 자, 22번째로 디바이스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하면 귀찮잖아요. 자동으로 할 수 있는데요. 설정에서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측 상단에 점점점 표시로 들어가서 고급 설정이 있는데요. 여기 자동 재시작을 선택해 주시고 사용으로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요. 이렇게 내가 사용 안 하는 시간대에 꺼질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두시면 스마트폰이 이 예약 스케줄에 따라서 자동으로 꺼집니다. 꺼졌다가 재시작이 되어 있겠죠. 자, 23번째로 이 영문을 입력할 때 첫 글자가 자동 대문자로 전환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 자동 대문자 전환을
오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불편할 때가 있는데요. 특히 로그인 할 때 정말 불편한데요. 간단하게 기능을 꺼줄 수 있습니다. 먼저 글자 입력창에서 여기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마트 입력이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서 자동 대문자 이 전환 이 버튼을 꺼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다시 쓰면 자, 이제 대문자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갤럭시 S20을 처음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나에게 맞게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이 있다면 그대로 받아서 복원하면 거의 대부분의 설정도 같이 바뀝니다. 그런데 새롭게 생겨난 기능들은 따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120Hz 주사율이라든가 초고속 충전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따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다른 몰랐던 설정들은 제가 만든 동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설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무수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소개를 못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씩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정을 하시면서 꿀팁을 드리자면 항목에서 맨 하단에 다른 기능을 찾고 있나요? 라는 추천 항목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데요. 연관된 설정을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갤럭시 S20 사자마자 해야 하는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